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8일 정오입니다. 오늘은 수능시험이 있는 날인데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것도 이거 일종의 수능시험입니다. 국민들이 투표 행위를 통하여 5년 동안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주고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부여합니다. 동시에 공권력 중에서는 국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곳간의 열쇠를 줍니다. 총과 열쇠를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일종의 출제자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국군 통수권자를 뽑을 것이냐, 국가 예산 집행권자를 뽑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수능시험이니까 수능시험과 대통령 선거와 또는 채용시험을 이렇게 합쳐서 어떤 기준을 한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한번 메모를 해봤습니다. 이 수능시험이든 채용시험이든 채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의 채점 기준은 7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채점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이 중요성 순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성입니다. 인격입니다. 악당이냐 아니냐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악당이냐 아니냐.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을 인성으로 평가하면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심리입니다. 정신상태죠. 정신상태가 정상인가 아닌가입니다. 왜냐? 국군 통수권자이므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전쟁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이게 심리입니다. 심리. 대통령의 심리가 안정되면 국민들도 안정이 되고 대통령이 심리가 불안정해가지고 말도 아닌 이야기를 연거푸 쏟아 놓으면은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미국조차도 트럼프, 거짓말쟁이 트럼프를 뽑았더니 트럼프가 임기 중에 거짓말 한 게 하루 평균 한 10개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아직도 미국 사람들 전체 한 30% 그리고 공화당원 중에는 한 60%가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잘못 뽑으면은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대통령을 뽑으면은 국민들도 거기에 감염돼 버립니다. 세 번째는 정직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을 속일 인물인가 아닌가죠.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그걸 듣기 위해서 큰 소리 치고 물귀신 작전 쓰는 사람이냐, 요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네 번째가 준법성입니다. 법을 지킬 사람이냐 아니냐. 대통령은 오로지 헌법이란 눈밖에 가질 게 없다라고 링컨이 이야기를 했는데, 링컨은 뭐 변호사 출신이니까 헌법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헌법 그리고 법률을 지킬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법치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파괴합니다. 여기에 대법원장이 견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합세를 해버립니다. 지금 문재인, 김명수가 보여주고 있는 법치 파괴, 그게 준법성이 없는 대통령을 뽑은 현상입니다. 준법성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정과 그리고 과거 행동, 그 다음에 병역 의무 등등 국민 의무를 어떻게 이행을 했느냐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한국에서는 이게 특별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념 성향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자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자이냐를 판별하는 것이죠. 이 판단 기준은 뭐 간단합니다. 공산당과 싸운 적이 있느냐 물어야 됩니다. 면접할 때, 채용 시험할 때 그 수험생을 앉혀놓고 당신 공산당과 싸운 적이 있느냐 물어야 됩니다. 또는 공산당 그리고 종북 세력, 친북 세력과 싸운 적이 있느냐 물어야 됩니다. 없다고 하면은 꼬표를 쳐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산당과 대결하지 않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리고 민주투사를 자칭하려면 반드시 그 경력에 공산당과 싸운 이력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국가 운영 능력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안보 외교 부문입니다. 이 경제정책은 실패해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해도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 안보에서의 실수, 특히 한국처럼 북한과 대결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실수해버리면은 그냥 재앙이 옵니다. 전쟁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전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언어 능력입니다. 언어 능력은 그 사람의 교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국내외로 정확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소통자입니다. 커뮤니케이터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별명이 The Great Communicator였어요. 위대한 소통자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대통령의 입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연설, 지시 이런 게 우선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다는 것은 문법에도 맞고 사실에도 부합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동시에 헌법에도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헌법과 문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후보들에게 당신 이름 한자로 한번 써보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 한자 이름 쓰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아버지까지 막 올라갈 필요는 없고 부모 한자 이름, 모교 한자 이름, 고향 한자 이름 좀 써보라 그래야 됩니다. 왜냐? 한자를 모르면은 한국어를 모르게 되는 거죠. 한국어의 70%는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국제회의에 참여 많이 해야 되니까 외국어 실력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영어 실력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컨대 검사 사칭, 무고,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자는 제가 예시한 7개 기준 중에서 1, 2, 3, 4 인성, 심리, 정직성, 준법성에 이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과에 대해서 반성이 없을 때는 추가 감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 심리, 정직성, 준법성, 이념 성향, 국가 운영 능력, 언어 능력, 요게 국민들이 가슴에 품고 다녀야 될 7대 채점 기준이다. 조갑제 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 프린트 해가지고 많이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